러시아가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문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경제보복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또 논란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오히려 러시아를 보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제재 이후 우리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의 러시아 현지 사용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 영업을 중단한 데 따른 영향입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러시아에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또 러시아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의 국내 사용 서비스도 함께 중단됐다고 알렸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와 ATM 거래도 중단됐습니다. 삼성카드는 지난 5일,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는 6일, 우리카드는 8일부터 각각 이 같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카드와 하나카드도 지난 10일부터 동참했습니다. 앞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 카드사들은 지난 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로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카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분쟁과 불확실한 경제 환경을 고려해 러시아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제 브랜드 카드 회사에 러시아 금융제재 조치 동참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의 카드 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며 중단 종료일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러시아 제재 긴급 성명 발표 이후 우리 기업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 등 대러시아 조치를 한 것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결정은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러시아로서는 한국이 우호국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보복 대상 1순위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분노하고 경제보복을 가동했고 결국 러시아가 재발등을 찍은 격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이슈의 중심에 서자 일본인들은 질투심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국제사회를 좀 더 알고 코멘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렇게 비판이나 멸시하는 글을 올려서 즐거운 걸까? 어느 나라나 신용카드는 발급되고 있잖아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브라질이든 아프리카든 신용카드는 발급되고 있어요. 일본인으로서 이런 코멘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다니.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얘기로만 관심을 끌려하지 말고 일본 국내 일에 전념의 기사를 올리는 건 어떨까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잖아. 한국 발행 카드를 러시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어쨌든 곤란한 것은 러시아에 있는 한국인으로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되지 않겠지. 러시아 교민들만 곤란하게 됐네. 러시아도 쇠국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글로벌 사회에서 그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힘들지 않을까? 야후카드도 라쿠텐 카드도 사용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비자나 마스터카드 또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주요 카드. 이런 건 잘 몰라도 큰 불이 난 건 확실하네. 그야말로 오직 한국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자국 내에서의 소비자 채무의 억제에 대해 먼저 걱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산 크레딧 카드의 러시아에서의 사용 정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라는 이유인 것 같은데 러시아 교민들이 곤란해할 것이 느껴진다. 이게 결국 그들을 향한 제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 기사의 댓글란을 보고 있으면 세계에서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정말 잘 알 수 있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운 코멘트가 너무나 많다. 제발 일본인으로서 국민의 질을 낮추지 마라. 덧붙여서 모두 적당한 말을 하고 그 나라를 바보 취급하지만 캐시리스 문화는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 그 나라 카드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못 쓰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일본은 제재에 가담해도 괜찮은가? 의문스럽게 생각한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을지 모른다. 귀국이 디폴트가 가까울 줄 알았는데 러시아가 먼저인 것 같네요. 한국 신용카드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만 가지고 있을 테죠. 결국 이를 러시아에 대한 제재처럼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원화 약세도 일본 엔화 약세도 마찬가지.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투자자 눈높이에서 이번에 한국을 비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시세가 크래시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일본과 한국은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개인적으로는 그걸 기대해요. 당연히 일본도 미국도 스와프 협정은 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요. 이전에 IMF건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상당한 통증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도 엔저로 괴로워할 것 같으니 결국은 그들과 똑같다. 일본도 한국만큼은 아니라도 저소득층이 괴로워하는 힘든 기간이 될 것 같다. 엔저를 힘으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어려운가 보네. 경제 천재인 문재인의 코로나까지 겹쳐 저조했던 주가가 코로나의 장기화 영향으로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 외국 자본이나 기관 투자가는 여기에서 처분함으로써 이익을 확정지은 아마추어 개인 정도만이 도망칠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다. 증시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가 적정 가치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외자나 기관 투자가는 매입에 반공할 일은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금융 제재에 의한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 이전의 재벌과 대기업 집중의 변함없는 구도와 FRB 금리 인상에 의한 것이 진짜 요인이 아닐까. 주식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기사,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 고심하는 것 같다. 러시아와의 교역을 볼 때 한국은 일본보다도 많고 원유 수입량도 많아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네요.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네요. 어쩌면 일본은 신용 구매하는 곳이 많아서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든 앞으로 그 주가가 오를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는 디폴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축통화가 될 체력이 좋은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 기업은 규제투성이, 파업은 무제한, 국제법을 무시한 타국 기업의 자산 매각만 남았는데 어디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두 자업자득이다. 수출이 호조로 일본보다 평균 임금이 높다는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코스피 하락이 가속 중인데다 주식을 팔아 자국 통화로 되돌렸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져 더블 자산이 줄었다. 부동산 버블도 꺼진 것 같고 대통령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정한 정권. 러시아의 경제 영향의 후폭풍으로 미래는 장난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러시아의 한국 경제 보복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